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코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13라운드 4경기입니다. 전반전 경기 포스코케미칼이 2대 0으로 앞서가는데 4국과 5국의 선수들이 등판했고요. 자, 1국은 종반을 향해 가고 있고요. 박건호 선수와 이동훈 선수는 계속해서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전반기에 이은 리턴 매치, 박건호, 이동훈 선수의 98년생 동갑내기 만남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5국이죠. 이창석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대결. 그동안 상대 전적에서는 윤찬희 선수가 한번 승리를 거둔 바가 있네요. 네. 4년 전이었는데요. 퓨처스 리그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갓 입단했을 때였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4국 빅매치입니다. 박진솔 선수와 변상일 선수의 대결. 이 바둑도 역시 리턴 매치예요. 네, 변상일 선수가 박진솔 선수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기에는 장고대국에서 만났었습니다. 완승을 거둔 바가 있고요. 박진솔 선수는 최근 몇 년간 가장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연패를 끊으면서 3승 8패를 기록 중이고요. 변상일 선수 7승 3패. 그리고 리그 통산 성적이 58승 46패예요. 네, 딱 100국을 지난 라운드에 소화를 하면서 오늘 이제 101국제가 됩니다. 상대 전적 초반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총 5판을 둬서 5판 모두 변상일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실전적인 전투에 능한데 아무래도 그런 전투형 바둑이 되다 보면 변상일 선수의 힘이 박진솔 선수보다 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두 선수의 바둑을 보다 보면 끈질긴 생명력과 또 잘 떠오르지 않는 수를 두면서도 그런 수들이 오히려 호수가 되면서 전투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박정환 선수에게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상승세에 있던 변상일 선수가 최근 2연패 중입니다. 강승민 선수, 심재익 선수에게 막혔어요. 네, 강승민 선수에게 대역전패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네, 역전패를 당하고서 좀 충격이 있었을까요? 박진솔 선수도 오늘 좌하를 한 칸 높게 굳혔네요. 그렇네요. 최근에 다시 좀 재조명받고 있나 봐요. 저는 본 지가 좀 됐는데 오늘 앞서 1국에서 펼쳐진 김지영 선수도 한 칸 높은 굳힘을 들고 나왔고 두 칸과 눈목자가 최근에는 많이 두어졌었거든요. 확실한 것 같네요. 2020년 연초에 이제 유행할 포석은 한 칸 높은 굳힘과 앞서 날일자 걸침에서 낮은 두 칸 협공. 이 수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자년 포석인가요? 자, 뚝딱뚝딱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축이 불리하고요. 네, 축이 불리하면 여기 두는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제 진행되면 가장 무난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이곳을 두지 않고 다른 곳 손 빼는 진행도 두어지는 바가 있고요.
상변을 받지 않고 네. 좌변 쪽을 압박을 하면서 이 수가 두 칸 높은 구침이나 눈목자로 있었으면 다른 작전을 선택을 했겠지만요. 한 칸 높은 구침이 되어 있을 때는 다음 한 수로 백이 여기를 두는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좌변 쪽 형태가 아주 이상적으로 모양이 펼쳐지게 되죠. 그것을 방비하는 수이기도 하고 안 두면 이제 바로 나리자로 들어간다고 먼저 들여다봐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백이 받아주면 당연히 이제 활용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붙여서 세워주는 수는 좋지 않다고 했었거든요. 상대를 붙여서 위쪽으로 세워주는 네. 행만은 좋지 않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렇게도 많이 두더라고요. 그런가요? 약한 돌에 붙이는 자리는 좀 금기시 되어 네.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왜 약한 돌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붙여서 강하게 만들어주냐라고 네. 했을 텐데요. 다가서고 난 다음에는 항상 고민입니다. 여기를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아마 지금도 여기를 붙일까 말까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떨 때 붙이는 건가요? 이제 근거를 뺏어서 공격을 할 때나 아니면 집을 지킬 때도 이 붙인 수는 자체로는 나쁜 수는 아닌데 네. 받아주면 당연히 흙을 무겁게 만드는 의미도 있고 귀도 반 정도는 이제 들여다보는 수나 날이 짜오는 수에 대해서 이 붙인 수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붙였을 때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보다는 젖히고 손 빼거나 또는 치받거나 이렇게 늘어주질 않고 다르게 응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붙이는 수를 두지 않고 다른 곳을 두면 어디를 뚫지도 어렵긴 하네요. 여기 날일자를 이제 하나 당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집으로도 그렇고 안녕 하나 뭔가 당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이 형태가 나오면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붙여가네요. 흙도 어떻게 받을지 고민이 되겠어요. 네, 늘면 가장 쉽기는 하지만 한 칸 뛰었을 때 언젠가는 이 끼우는 수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행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받으면 선수로 넘는 수를 방비를 하기는 했지만 흙은 양쪽으로 이제 두 점머리를 치받는 행마, 좋지 않은 행마를 한 반면에 백은 중앙 쪽으로 힘차게 늘었기 때문에 역시 이 교환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가장 가볍게 두는 것은 젖혀두고 손 빼는 발상. 네. 여기서 어디를 두는지가 좀 어렵긴 합니다. 뭐 밋밋하게 둔다면 그냥 중간 한 칸 뛰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 젖혀두고 아예 손을 빼는 것도 한 칸 뛰는 건 좀 밋밋해 보이고요. 왠지 변상현 선수의 스타일, 변상현 선수의 바둑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네. 손을 빼고 하변을 차지하거나 상변 쪽으로 가거나 그런 쪽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누구보다도 치열한 바둑을 두는 변상현 선수이기 때문에요. 밋밋한 수가 웬만해서는 정말 대우세의 바둑에서도 밋밋한 수는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라고 네. 봐야겠죠. 치열함이 너무 지나쳐서 역전당하는 건 있어도 머뭇머뭇 밋밋하게 두다가 역전당하는 경우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시간을 꽤 들이는데요. 네. 아예 손을 빼네요. 젖히는 수도 생략을 하네요. 네. 나중에 늘었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제 늘어야 되는 경우가 왔을 때는 젖히는 교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흙이 두었을 때는 이 교환이 젖혀서 맞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을 거라면 이 교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수와 이 두 수의 교환은
어느 정도 활용을 했다. 왜냐하면 그 교환이 없었으면 백이 두 칸으로 벌리는 자세가 좋았는데 네. 지금은 백이 두더라도 2선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백이 좌변을 키우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백도 그래서 2선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들죠. 크게 공격을 해갑니다. 뭐 박진솔 선수 역시 느슨하게 두는 스타일 절대 아니고요. 치열하게 두면서 좀 실전적으로 두는데 그 실전적인 힘이 잘 풀릴 때는 정말 누구랑 두어도 그 힘으로 강자들도 쓰러뜨리고 강자들의 힘도 다 버틸 만큼 박진솔 선수의 힘이 있습니다. 자, 변상희 이럴 때도 못 선수가 치는군요. 정말 치열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치열한 발상입니까? 저는 거의 부친수 자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두 점을 타개하느냐를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는 너무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이거 것 같아요.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받아달라는 건데 자 이렇게 받아주는 거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렇게 받아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 반발은 필수인데 어떻게 반발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예 옆구리를 허리를 꽉 껴붙여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중앙을 먼저 밀어가는 건 어떨까요? 중앙을 밀면 흙도 달아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 또는 하변을 취하고 좌변을 또 가볍게 보는 그림도 나올 수 있거든요. 반발을 했고요. 화를 안 낼 순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백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흙이 붙여오는 수를 노릴 겁니다. 늘면 가만히 늘어요.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서 엷어 보이지만 흙돌이 여기저기 여러 갈래로 찍힌 것 같지만 사실은 백의 귀를 도려내고 안정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은 패석이 됐지만 패석이 되면서도 자신의 몫을 다 했습니다. 네. 좌하기를 도려냈죠. 붙였을 때 어떻게 받을지 백의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한 점을 바깥으로 움직이는 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귀 쪽을 먼저 보는 거군요. 네. 지금 그냥 쉽게 그쪽으로 가네요. 좀 아쉽진 않을까요? 저라면 좀 아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끼워서 아예 손을 돌리네요. 그냥 쉽게 처리를 합니다. 박진솔 선수는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흙이 잘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형세를 보자라고 박진솔 선수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좋기 네. 때문에 좌 쪽은 조금 당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둔 자리가 흙이 둔 것과 비교하면 상변 쪽 주도권 완전히 달라지고요. 변상일 선수가 또 한 번 세게 나오는군요. 네, 이 수는 여기 두었을 때 상형 수법입니다. 그러면 정리 방법까지는 네. 다 나와 있는 그림인가요? 찌르면은 여기를 젖혀서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것도 뭐 이제 있겠지만 이거는 그 다음이 막상 별로 없거든요. 이 선으로 달려야 되면은 좀 당한 느낌이고 찌를 때 석점을 잡자고 해서 백이 여기를 끊으면 이어서 이건 돌파가 되니까 자 그리고 두텀을 이용해서 하변 쪽 침투를 합니다. 이 자리도 좋은 곳이죠. 워낙 두터운 형태를 백이 갖춰서 이 한 점을 이제 강하게 공격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변상희 선수의 실리 그리고 박진솔 선수의 두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주 단단하게 실리를 차지해 나가면서 두어 나가네요. 이 정도면 사귀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거의 사기생 한 3.7기생 정도 된 것 같네요. 아직 우상기 쪽 확실치 않고 네. 뭐 좌하기도 백이 이제 굳이 이런 거 밀고 들어가면 이제 누구 주기인지는 모르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그냥 막아서 처리를 하네요. 이렇게 두고 죽이면 야, 여기를 두면 이제 달린다는 건데 네. 달리면 사실 백이 선수 잡고 다른 곳을 두면 되거든요. 그리고 끊었을 때는 이제 축 관계가 조금 있는데 역시 여기를 자, 끊고 끼웠을 때 이 돌이 지금 축머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축입니다. 지금 맞나요? 제가 지금 잘 봤나요? 네, 축이에요. 그래서의 네, 그래서 교환이었던 교환을 해두었던 것 건가요? 같아요. 어, 그리고 근데 그런데 이제 끊지를 않고 예. 또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변화를 구했거든요. 신기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흙을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내준 셈이 됐죠. 아직 미생이긴 하지만 흙은 언제든지 한 수 두면 삽니다. 백이 좀 바빠진 의미는 있고 실리를 손해보지 않고 나중에 이 흑돌을 압박을 하는 거를 남겨두겠다라는 뜻인데 어떨까요? 자, 이수도 눈여겨보시면 상변을 지키는 의미에서는 뭐 두 칸 정도로 가는 게 더 균형이 맞아 보이지만 네. 여기 찔렀을 때를 생각하고 있어요. 찔렀을 때 늘기 위해서 여기를 둔 겁니다. 막아서 근거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나중에 이도를 압박하고 정말 시기가 무르익으면 잡으러 가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좌상기 쪽 처리는 박진솔 선수의 취향입니다. 계속 두 텀으로 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방향 전환을 한번 했어요. 틀었죠. 중앙을 좀 뚫려주고 집으로 가면서 나중에 이도를 압박하거나 이도를 공격하는 것을 노리자. 대신 좋은 자리를 흑에게 뺏겼습니다. 예. 계속 손 빼고 두네요. 안 둬도 되는 자리인 건가요? 아직까지는 뒷문 열려 있고 뭐 여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우변을 뛰어나가다 보면 우하 쪽이 모양이 크게 지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백의 고민이죠. 30초. 하나, 둘, 셋. 변상현 선수도 노골적으로 우하 경영을 하자고 나오고 있고요. 뭔가 시기가 더 늦기 전에 우하 쪽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귀 쪽을 물어볼 만한 자리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형태에서 이제 백으로 둔 적이 있는데 이 백으로 둔 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했을 때 여기 두는 수가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길 붙이고 여길 붙이는 수가 있어서 저는 그때 한 수 배웠다 생각을 했거든요. 좀 어려운 수이고 배경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좀 생각하기 어려운 이 발상이라서 그때 네. 당시에 좀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두어서 그때랑은 배석이 많이 다르네요. 이쪽에 흑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서 흑진영 안에서 좁은 곳에서 그래도 수를 내는 수가 있어서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여기 흑돌이 두 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박진솔 선수는 우와 신경을 안 쓰는군요. 네, 뭐 마이웨이네요. 나의 길을 가련다. 우선은 백돌이 많고 흙을 더 공략할 수 있는 곳부터 나의 돌이 많은 곳에서부터 이 판을 이끌어 나가자. 여기는 나중 여기까지 두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고서 다 내 집이다라고 하면은 박진솔 선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해도 안 될까요? 지금 하면 근데 우상 쪽도 만만치 않게 또 괴롭힘을 당하니까요. 우선은 뛰어나가서 네, 보강이 필요하군요. 백도 뛰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뛰어나가야죠. 네, 문제는 뛰어나갔을 때 변상현 선수 스타일이라면 물론 뭐 짚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두거나 해서 상변 쪽을 둘 수도 있지만 여기 진짜 뛰고서 여기 다 흙집이다라고 하면은 네. 네, 볼만하겠는데요. 나중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네, 당장 여기를 들여다봐서 네. 급습을 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으면 바로 끊어가서 이것도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점잖게 두네요. 점잖게 두면서 한 번만 봐준다라는 느낌의 지금 약점이 있는데 끊어가지 않고 지키라고 지금 네, 지키라고 여유를 준 거고 변상현 선수는 지켰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어요. 네. 지금 안 지키면 여기 들여다볼 필요 없이 바로 우지끈 끊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또는 건너 붙여서. 근데 이 교환 자체가 백도 좀 아까울 것 같기도 네, 한데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여기 흙이 어깨 짚는 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박진솔 선수는. 그래서 상변이 낮게 눌리는 것이. 자, 띵뛰기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받으면 계속 이제 한 칸 뛰면서 정리가 됐고 네. 또 여기 한 칸 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백도 다시 뛰어나가는 건가요? 네. 받지 않기에는 흙이 상변 한 칸 뛰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두 점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받기는 좀 싫은 거예요.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 돌 하나를 투자해서 네. 사실은 원래 백이 공격하고 있어야 마땅한 흐름인데 여기를 후수로 받기가 싫은 겁니다. 뭔가 강타가 터져 나오죠. 이게 뭐 좋던 나쁘던 이런 것이 이제 박진솔 선수 스타일이거든요. 상대나 또는 보통 이제 잘 생각 안 하는 쪽으로 가는데 막상 또 만만치 않은. 자, 지금은 어떨까요? 여기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상변 흙이 왔을 때 무사할까요? 네. 정말 실전적입니다. 쳐서 넘어가네요.
자,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하는 박진솔 선수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변화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상입니다. 그래프가 그래프도 그렇고 반상 위에 놓여진 돌들을 봐도 재밌습니다. 여기를 두고 붙이고 넘어간 것도 사실 정말 실전적이고 잘 등장하는 수법은 아니고요. 여기를 뛰니까 또 이쪽을 붙이면서 패맛을 노리자고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딱 광고 15초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분명 그 가운데 있던 그래프가 훅 넘어가 있어요. 뭔가 이수부터 시작된 백에 이제 변화를 구한 수들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패 형태도 남아 있는데요. 남아는 있지만 이 패를 흑이 이기는 날에는 다음에 정말 쉬어갔을 때 전체 백돌도 바로 사활에 걸리거든요. 지금 상변을 만약에 붙이면 못 넘어갈까요? 아, 패를 들어갑니다. 아까 붙이는 것은 흑이 어느 쪽으로 젖히더라도 반대쪽이 다치기 때문에 네. 사실 쉽지는 않았고요. 패를 들어갔는데 이제 패감이 문제인데 백의 패감은 이쪽 좀 악수 패감은 있겠어요. 흑은 웬만하면은 패를 해소해버립니다. 패 해소해버리고 여기 씌웠을 때 우선 전체 백돌이 살 수 있는지 네. 또 봐야 되고. 앞서 백이 흑을 공격하는 흐름까지 좀 내다봤었는데 네. 완전 반대 상황이 됐고요. 뭐 나를자를 하나 나가둔다고 하더라도 선수가 안 되는 건가요? 상변. 아, 여기요? 여기는 절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음에 잡으러 가도 네. 찌르는 거 선수 또 찌르고 30초. 이렇게 두고 둘, 나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탄력이 사실 생각보다 많고요. 네. 여덟. 이것도 해소인가요? 아니, 거기 단수 치는 거 우선 부분적으로도 지금 패감을 받느냐 안 받느냐와 상관없이 단수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패를 해소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 이 돌이 그냥 공짜로 득을 보아둔 거죠. 지금 아주 기민한 교환을 했고 여기서 다시금 패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다시 고민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받아두네요. 패감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자, 패감은 상변 쪽 두수를 투자하자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부드럽게 패감을 쓴다면은 이런 곳 그냥 연타하자고 할 수도 있겠어요. 여기도 꽤 커요. 생각보다는 훨씬 큽니다. 강렬하게 둔다면 정말 뭐 여기 두어서 상변 다 접수하자. 이거는 맛도 나쁘고 확실치 않아서 좀 꺼려집니다. 재미나게 패감을 사용하네요. 자, 이동훈 선수와 박건우 선수의 바둑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미세한 상황의 바둑이었고요. 네. 개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네요.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뭐 최근 흐름도 그렇고 이제 전반기 패배를 서력을 했고 박건우 선수의 부진이 길어지는 것이 포스코의 시름입니다. 사실 전반기 두 선수의 만남 이후에 사실 박건우 선수가 승리를 거뒀지만 그 이후에 연패를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로 이동훈 선수는 패배 이후에 전승을 네. 달려나갑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주장 힘을 위기에서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의 그래프가 이미 변상일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흑이 팩감을 한번 썼고 따내니까 여기를 웅크리면서 팩감을 썼습니다. 배를 해소해버렸고요.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군요. 네, 여기를 끊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무엇보다 걱정인 거는 정말 우하기가 자동으로 다 집으로 굳어질까 봐. 지금 우상 쪽, 우변 쪽 이 돌들도 뭐 흙이 끊자고 한다면 끼워서 붙여서 끊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끊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중에 뭐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두면은 완성의 형태 아니거든요. 우상이 완성의 형태가 아닌 순간 우하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던 간에 백이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변은 이젠 중요한 자리가 아닌 건가요? 상변도 사실 조사 들어가 봐야 되는데 네. 흙도 섣불리 건드렸다가 괜히 손해보고 살려줄까 봐 예. 우선은 아생년으로 살다 이 돌부터 살리고 여기만 살아두면 집이 백이 정말 생각보다 없어요. 여기 끊어 잡는 동안에 상변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이 거래는 백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씌어가는군요. 손해본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네. 뭔가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는 이 한 점이 나중에 이 안에서 수단을 부리고 할 때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기 위해서도 이 수는 필요합니다. 충머리 좋은 자리에 가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자, 지금은 젖혀서 있는 정도로 좌변 쪽을 눌러두고 중앙으로 나가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 정도로 공격권에서는 벗어날 수 있고요. 가만히 늘어두네요. 초를 읽기 전에 선수들이 두어가고 있는데요. 박진솔 선수는 지금 흐름이 나쁘다는 것 확실히 알고 있고요. 네. 보통은 좀 좋은 쪽에서 시간을 더 들이거든요.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도 좀 상대를 뭐 흔든다거나 나의 템포에 맞춰서 두겠다. 워낙 박진솔 선수가 워낙 빨리 두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서로 빨리 두는 이제 진행을 지금 좀 만들어 보자 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둔 수는 자체로도 필요한 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흑의 수들이 네. 어렵지가 않고 딱딱 눈에 들어오는 수들이에요. 여기도 백이 뒀을 때 같이 나가는 것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탈출하면서 이돌을 돌보는 의미도 있고요. 강하게 두어갑니다. 끊어간다는 건가요? 네, 끊겠다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흙을 안쪽으로 가두어서 후수로 살아라 라고 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상희 선수가 제 생각에는 여기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흙이 당장 위험한데 네. 둘 자리가 있을까요? 뭐 최소한 뭐 여기를 붙인다든지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강한 수를 두면 좋지. 네. 단수치고 여기 사는 수 안 둔다에 저는
500원 걸겠습니다. 네. 자체로도 여기를 사는 것보다는 이쪽 붙이는 게 나아 보이고요. 네. 네, 찌르는 수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두어가는 방법도 있군요. 네. 여기를 붙이는 수 선수고 찌르는 수가 선수면 이렇게까지 흙에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요. 자, 목진석 위원회 500원이 걸려 있는데요. 이거 네. 더한 수를 두죠. 아니, 괜찮을까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잡으러 가지도 않아요. 이걸 한번 네. 보죠. 찌르는 수 선수고요. 찌르는 수는 잠시 아껴두겠습니다. 자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붙이는 수를 두고 들여다보면 여기는 찔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이 돌이 없을 때. 그럼 받을 때 넘습니다. 한 칸을 띄죠. 그러면 이렇게 두고 웅크리면 30초. 위아래 맛보기로 살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좀 집은 깨지지만 집만 깨질 뿐이지 전체 생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차단을 못 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잡으러 가는 것이 좀 만만치가 않네요. 이렇게 두고 차단 자체가 안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차단은 되지만 살 수 있고요. 안에서 이 장면에서 흙을 가둬두거나 흙을 미생으로 만드는 수가 없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여기 한 집 또 이쪽에서 나머지 한 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살 수가 있어요. 셋, 넷, 다섯. 그럼 지금 흙의 좌변과 백의 상변이 서로 정리가 되는 형태 같은데요. 네. 우상의 모양이 30초. 그래도 크기 때문에 점수를 좀 더 줘야 될까요? 흙이요. 네. 백이 얻은 게 지금 좌하기뿐이거든요. 그리고 좌변도 많이 눌렸고 흙의 우하 모양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상변을 초토화시킨 것도 흙의 자랑거리고요. 백이 지금 우하 쪽을 깨지 못하거나 뭔가 눈에 보이는 소득을 얻지 못하면 흙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또 계산을 해서 어느 선까지 깨야 하는지도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바둑이 상변 쪽 백돌이 완벽하게 두터움이라면 사실 떵떵거리면서 이쪽에서 수를 내자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흙이 끊자고 하면 끊겨야 되고 미생으로 내몰면 내몰려야 되고 사실 서러운 형태예요. 여기가 빵따님 2개 준 것도 서러운데 네. 흙이 하자고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귀를 하나 물어봤고 늘어서 받아두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백의 응수타진은 기민했죠. 이렇게 받아준다면 나중에 젖히고 호구 쳐서 패로 살자고 하는 맛을 남겨둘 수가 있고요. 변상의 선수는 이렇게 쉽게 두어도 패맛은 남아도 나머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집만 만들어도 지금 형세는 좋다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그는 막히는 선이 바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보통 형세가 좋은 쪽에서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주고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흙은 경계선을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얻는데 백이 얻는 거는 뭐죠? 좀 깊게 들어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깎고 있거든요. 슬슬슬. 보통 바둑이 많이 유리할 때 이런 수법 쓰죠. 맛 남겨놓고 바깥에서 살짝 깎고. 자, 하나 젖혀서 좀 더 강하게 두기는 했습니다. 뭔가 한 방 노림이 있다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박진솔 선수는 평범하게 두어가서는 뭔가 앞서 입은 피해 만회하기 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누워가는 것은 자꾸 중앙 쪽에 돌을 보낸 다음에 이쪽 돌을 급습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보자라는 것이겠고요. 여전히 그리고 이곳에 잡으러 가는 수단 당장은 네. 성립하지는 않지만 3분 남았습니다. 백돌이 많이 쌓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좌상과 좌변 쪽을 엮어가기 위해서 이쪽에 먼저 힘을 좀 받아두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럴 때 받아줘도 사실 훌륭한 이제 한 수거든요. 바둑이 나쁜 쪽에서는 이제 받아주는 게 가장 싫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네. 변상의 선수가 이제 받아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맞부딪혀서 형세 유불리에 상관없이 상대를 이제 뭐 부러뜨리고 정말 치명타를 입히러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둑을 변상의 선수가 아니라 뭐 다른 좀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형세 판단에 자신이 있고 길게 가는 걸 선호하는 기사라면 받고서 바둑이 많이 유리하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지금도 역시 다시 받아야 지금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도 받거나 다른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늘을 수도 있죠. 지금 변상의 선수라면 반대쪽에 끊기면요? 백도 지금 못 살아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를 이제 그리고 백도 약점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 약점 지키는 것보다 상대 네. 약점이 먼저 보이는 것. 근데 저도 늘 것 같아요. 아직도. 5, 6, 7, 8, 9. 네, 내려서 받아주네요. 여기를 늘면 정말 이거는 뭐 피 끓는 청춘인 거고요. 네. 네, 늘어두었습니다. 백도 한 점을 잡고 있기에는 좀 발이 느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를 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앉아서 이 집이 다 완성이 돼버리면 백이 얻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네, 좀 급습을 해서 뭐 흑도를 타격을 입히던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도 남아 있고 또는 이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기대기 작전을 쓸 수도 있고 좌상도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못한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로 변화를 구해 가야죠. 뭔가 만들어가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네, 5, 6, 7, 8. 아까 딱 보여주신 그 자리가 빛나는 네. 자리 같아요. 아, 이 자리가요? 네. 이제 기대기 작전이기는 한데 네. 네, 우선 근거는 뺏고 가려고 하네요. 이런 곳까지 이제 선수로 듣게 되면 30초. 무겁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뭐 이런 곳 갈 수도 있겠네요. 5, 6, 7. 오, 침착합니다.
바로 연결은 어렵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라고 풀이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손은 안형을 없애려다가 네, 여기 가려다가 파워하는 방법은 아껴뒀고요. 건너 붙여 끊는 자리는 위험할까요? 이런 곳이요. 예. 이런 곳이 끊을 수는 있는데 지금 흙이 안쪽에서 사는 수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는 쓰고 뭐 이런 데 붙여가면은 안쪽에서 눈 모양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뭔가 박진솔 선수는 좀 비상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좀 하중항에서 또는 이 좌변이나 뭔가 물고 늘어져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초반에 입은 손실을 좀 복구하지 못했거든요. 뭔가 얻어낸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그 정도 선으로 아래쪽부터. 근데 네.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뒤로 정리할 수 있나요? 네, 뭐 단수 치고 이으면 2한 점 잡은 걸로는 미흡하죠. 집이 뭐 거의 다 나지 않았습니까? 네. 중앙으로 이용할 순 이쪽으로요. 이거는 네, 없을까요? 하변 쪽으로 워낙 실리 손해이기 때문에 뚫어도 2한 점, 별게 없네요. 네, 살아가도 크게 득본 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또 한 가지는 지금 네. 박진수 선수가 그걸 지금 알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자꾸 결정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만약에 네, 지금 물어보는데 이걸 안 젖혀놨단 말이에요. 네, 지금이라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네. 여기를 안 젖혀놓고 이쪽이 먼저 흙돌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젖히면 막아주질 않습니다. 체중을 가고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이 기본 사활의 맥점입니다. 그래서 공도를 넓혀도 막으면 이 사활은 잡혀 있고요. 이쪽으로 붙여도 이렇게 간단하게 두면 역시 공도가 잡히는 공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물어봐서 응수를 묻고 있는데 막으면 그나마 이제 다시 패맛이 남아 있는 거고. 란상일 선수도 시간을 사용합니다. 지금 막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잡으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백이 아까와 같이 고분고분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수를 내려가겠죠. 붙인다든지, 네, 좀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붙이기만 해도 생각보다는 깔끔하지 않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으러 갔고요. 한 칸을 띄는 이유는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이제 받아주면 늘어서 역시 잡힌 형태이기는 한데 네. 백이 이쪽으로 젖혔을 때가 문제입니다. 늘어도 막으면
따로 떨어진 집이 나서 살아있고 네. 그때 같이 똑같이 젖힌다고 봤을 때 늘었을 때 이거는 교묘하게 넘어가 있거든요. 구부려도 일선으로 넘어가고 붙여도 단수로 넘어가고 이것이 구부리는 수와 한 칸의 차이입니다. 변상일 선수는 시간을 한번 사용하고 두었다는 건 아래쪽에 수가 나지 않는다, 확신을 한다는 얘긴데요. 네, 근데 생각보다 맛이 그래도 나빠졌어요. 네. 자, 백도 건드려 갈 수밖에 없고요. 자, 과연 우화의 백 형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케미칼의 올해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박진솔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우하 쪽을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맛은 나쁜데 마지막 이렇게 두고 이제 넘자고 하는 게 우선 네. 일감으로 떠오르는데 이게 못 넘어갔나요? 네, 생각보다 막아가면 단수로 잡히네요. 아. 그러면 변상일 선수의 이 선택이 괜찮았네요. 네. 수가 안 났고 그냥 이 정도라면 다시 받아주면 되니까요. 정확하게 수를 읽었는데요. 하나, 지금은 뭔가 이쪽 먼저 찔러가서 그냥 봤습니까? 찔러가고 여기 끊는 수가 선수라면 중앙 쪽에 뭘 해보는 게 어떨까 싶었거든요. 자충을 이용하여서. 변상일 선수의 손가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네. 30초, 이게 셋, 받아주기만 해도 우화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둔수는 변상일 선수가 형수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수가요. 왜냐면요. 집으로 보면 이렇게 받는 게 득이거든요. 네. 아, 젖혀 있는 끝내기. 네, 지금 두 집 때문에요. 차이예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되고 여기가 깔끔하게 다 집이 났다라고 한다면 이수로는 치받아져 있는 것이 집으로 두 집 득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두터움을 선택했습니다. 두 집 손해를 보더라도 두텁게 처리하면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백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진 않거든요. 네, 그냥 뚜벅뚜벅 두네요. 박진솔 선수도. 하나, 둘, 셋, 바둑은 흙이 좋은데요.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얼마나 편할까요? 집으로도 반면 열집은 확실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흙이 거기다가 바둑이 두터워요.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백이 선수로 뭔가를 찔러가거나 괴롭혀갔더라면 그래도 좀 신경 쓸 게 있을 법한데, 지금은 흑이 선수를 잡고 뭐 좌상을 지킨다거나 이런 곳에 가면 집도 많고 두텁습니다. 마지막 하나, 거기 찔러간 거는 네, 무슨 뜻일까요? 백이 역습하겠죠, 지금. 의미 없는 곳을 뒀어요, 변상현 선수가. 이거 그럼 네. 좀 실수. 후수가 될 수도 있나요? 이렇게 두었을 때 잊지 못한다면 이상하고 이어도 이상합니다. 이어도 이상하고 잊지 못해도 이상하고. 삼십 초 하나,
괜히 건드려서 네. 여기만 지금 더 노출이 됐거든요. 물론 다행인 것은 흙이 선수이기도 하고 여기가 단단해져서 백이 이제는 뭐 당분간 끄들어 오기는 어렵지만 괜히 건드려서 얇아졌어요. 집으로 득을 본 것도 없고. 상변 쪽 하나 가는 것이 집으로도 크고 두텁습니다. 여길 두면 좌상 쪽이 완생이기도 하고요. 받아주네요. 네, 그 다음에 상변 백돌이 오히려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갈 때 약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네. 제가 둔다고 하면 여기 둘 것 같아요. 이제는 백도 상변을 먼저 두는 게 선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 그러니까 변이 이런 곳 걸려서 또 아닌가요? 뭐 붙여가거나 하면서 집으로 꽤 큰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지금 찌르고 이은 거 왜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좌변 쪽 백을 압박하면서 형태를 정리하자라는 뜻인데 네. 다섯, 여섯, 살짝 이해가 안 됩니다. 여덟, 아홉, 이런 뜻이겠네요. 받으면 뭐 이제 이 교환들이 흙이 득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수는 여전히 흙의 차지니까 선수 잡고 다른 곳 두겠다. 받지 않고 어딘가를 두면 찌르는 수 선수고 여기 젖히는 수가 전체 100의 사활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좌상귀가. 마지막 하나, 네, 그래도 붙여갑니다. 백으로서는 바둑도 나쁜데 여기 있고 있을 수는 없죠. 흙도 지금 두는 자체가 선수라면 상변에 반격도 있을까요? 뒤로 받아주네요. 거의 변상현 선수는 뭐 계산서 나왔습니다라는 듯한 어렵게 두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네, 지금 딱 반면 열집에 흙이 두터운 느낌? 거의 그런 차이인데, 두터움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뭐 말씀드리기 또 지금 무섭게 일단 여기 보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갔어요. 뭔가 노림수가 있습니까? 뭐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아까 네. 여기 붙여둔 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는 같거든요. 근데 네. 이 교환이 있음으로써 일선을 이제 늡니다. 끊는 것은 먹여쳐서 연결이 안 되죠. 그럼 흙도 먼저 끊어야 되나요? 먼저 끊어야 되고요. 여길 끊어가야 되는데 따내는 수가 선수고 네. 밀면 살았어요. 이게 살면 이게 살면은 여기가 지금 못 살았기 때문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노림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근데 변상희 선수도 침착하게 여기를 찔러가는 것이 백은 살았느냐를 물어보고 있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또한 넷, 다섯, 여기 유사시에는 패맛이 남아있다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늘어서 둔 것도 만약에 백이 이쪽으로 집을 내서 살면 네. 이 패를 굴복시켜서 살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백이 이렇게까지 잡으러 올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전체 빅이 날 가능성도 많고 또 만약에 흙이 상변을 살았을 경우에는 백이 후수로 여기 돌아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네, 패가 되면 흙도 부담이지 않나요? 넷, 다섯, 여섯,
이 패는요. 그런데 백은 지는 순간 전체가 다 잡히는 패이고 흑은 한 번 여유가 있는 패예요. 약간 한 수 늘어진 패 느낌입니다. 아, 여기서 네. 백이 다음 한 수로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 패를 만약에 흑이 이기는 날에는 이 전체가 다 잡히니까요. 잡으러 가지 못했네요. 네, 잡으러 가지 못했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박진솔 선수의 여기 붙여두고 잡으러 가는 노림수는 이 자체로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변상희 선수가 좌변 쪽이 아니었으면 딱 걸려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교묘한 덫을 치고 변상희 선수를 가뒀는데 다른 쪽에서 변상희 선수가 잘 풀어가면서 네. 지금 이 패를 이용해서 거의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을 했고요. 근데 지금 정말 수 잘 보네요. 붙이고 잡으러 간 것은 부분적으로는 정말 뭐 아무도 모르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노림수였거든요. 뭐 단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다음 한 수 당장 안 보이네요. 여기를 따내고 따내는 순간 전체가 휘청거리니까 팩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뒤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뒤로 받는 거는 여섯. 뭐 잡으러 가지 않는 것만도 못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건드렸다가 지금 후수로 백이 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또 그냥 이어서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여기 잡을 수 있죠. 잡고 살릴 수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건드려서 오히려 손해를 본 거예요. 박진솔 선수도 수를 기가 막히게 보고 노림수를 발동시켰는데 네. 그것에 대처하는 변상현 선수의 수법이 또 기가 막혔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백의 노림수까지 무위로 돌아가서는 저는 노려볼 만한 자리가 없을까요? 중앙 쪽이 유일하게 아직 형세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건너 붙여도 안 될까요? 지금도. 여기요. 예. 우선은 뭐 안에서 사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라도 좀 노려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제
백에게 있어서 아쉬운 것은 그것도 이제 후수라는 거죠. 젖히는 모양이 나오지만 절묘하게 이렇게 꽉 받을 수가 있어요. 단수 쳐도 이으면 단수가 되니까. 이게 뭐 이어서 수를 내자고 하는 것도 자충이어서 안 되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먼저 건드려 갑니다. 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을 하자. 뭐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이렇게 두면 백도 연결이 되지만 흙은 이렇게 되면서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기를 하면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것 같네요. 백의 승부수가 좀 불발로 끝났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참 바둑이 안 풀릴 때 보면 이런 돌들이 없는 것보다 못하게 됐지 않았습니까? 괜히 아. 없었으면 단수쳐 잡을 수라도 있는데 괜히 우리 편인데 있어서 네, 단수 치면 자충이 되니까.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네. 자리예요. 마지막 가끔 축구 경기 이제 보면은 같은 팀이 슛을 같은 팀 선수 맞고 이제 들어갈 때가 있죠. 아니 같은 팀 선수 맞고 이제 들어가려던 공이 같은 팀 선수 맞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또 아, 있는데 네. 그럴 때 참 같은 팀 선수가 원망스러운데 이 돌이 좀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가장 단단하게 둡니다. 이제 연결만 하면 이겼다. 백집은 한 57, 60은 확실히 약하고요. 57 정도. 흙이 거의 70집 정도 납니다. 집으로도 10집 마지막 조금 넘게 벌어져 있고 또 흙이 선수이고 다섯. 네, 그 정도 차이에서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단하게 이제는 정말 노릴 만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변상희 선수는 단단하게 두텁게 수가 나지 않을 만큼만 집으로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선 이 바둑은 그 우상의 흙이 빵따냄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백에 기회가 없었던 건가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었네요. 그만큼 초반 우상기에서 패를 걸어간 것, 그리고 그 전에 이선 치중에 들어간 것, 네. 여기서 확실히 실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선 치중이 문제였을까요? 네, 뭐 바둑 내용도 내용이지만 사실 연패를 당하고 있기도 하고요. 상대전적으로 전반기에 또 이제 패배를 당하기도 했고 또 박진솔 선수 올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약간 좀 초조한 것 또는 변상희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더더욱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초조한 느낌 이런 수들도 약간 승부를 서두르고 네. 이제 자신의 스타일이기는 한데 결과가 이제 좋지 않게 나왔지만 평범함보다는 뭔가 내가 변상일에게 이기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 하는 그런 좀 초조함. 이렇게 바둑에서 좀 느껴졌군요. 네. 게다가 초조함, 사실 그 초조함으로 인해서 초반에 실패를 했는데 30초. 그 이후로는 사실 더 필사적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바둑이 나빠지면. 근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또 뭔가 제대로 된 버팀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약간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벌어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우화가 초반 흙이 그린 정도의 형태로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백이 우화를 내준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는 하변 이거 뜯어먹은 것밖에 없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그 우화에서 변상일 선수가 시간을 한번 사용하고 난 이후에 잡으러 가는 변화를 정확하게 읽은 게 또 컸고요. 네. 그 시점에서 사실 박진솔 선수가 이미 형세가 나쁘다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끈질기게 괴롭히고 성가시게 하고 했어야 네. 되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수도 못 내고 그냥 후수로 이 한 점 잡는 정도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도 10집 정도에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10집 훨씬 더 차이 나요. 거의 15집 가까이. 더 네. 벌어졌네요. 네. 다섯, 여섯, 뭐 흙도 입구자로 먼저 들여다보거나 했던 게 안 됐을까요? 조금 전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단수를 치고 마지막 가만히 이렇게 호구 쳐서 살아 있습니다. 셋, 넷, 간단하네요. 단수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끊어 잡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고 백도 살아야 되는 건가요? 살아야죠, 이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에 조금 노림이 있습니다. 여기를 째고 들어가면 찌르고 나와서 끊게 되면 바로 지켜두네요. 이렇게 단수 치고 단수 치는 노림이 있기 때문에 가장 두텁게 네. 지켜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막아도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혹시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붙이는 그런 네네네. 자리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두면 여기 단수 쳐서 네. 여기 따내거나 이어야 되면 2패가 남는데 이때 사실 이쪽으로 봤더라도 양자충이라서 네, 와. 백이 조여갈 수가 없어요. 또는 모양은 좀 그렇지 몰라도 이렇게 같이 봤더라도 양자충 되기 전에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 되니까요. 아.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네. 박진솔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바둑이 되겠어요. 네, 약간 무기력한 모습이랄까요. 네. 초반에 실점을 한 다음에 사실 실점은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뚜렷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해준 것 같아요. 네, 변상일 선수가 우세를 완벽히 지켜내면서 포스코 케미칼 연패 탈출에 승리를 더합니다. 정말 얘기해 주셨던 대로 좀 무기력한 바둑이지 않았나 싶고요. 네, 진솔 선수가 변상희 선수 만나면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네. 것 같네요, 확실히. 자신의 바둑을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변상일 선수의 승리로 13라운드 4경기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갑니다. 마지막 5국 이창석, 윤찬희 선수의 바둑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변에 있는 백대마부터 시선이 갔는데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네요. 여기가 선수죠? 여기 환격 선수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하변 쪽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변이요? 네. 뭔가 느낌은 백이 그냥 넘어가기가 싫어서 계속 그쪽 뭔가 흠집을 남기고 좀 더 득을 보고 변화를 일으키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좌변 쪽 큰 끝내기가 있는데 거기를 넷. 누가 가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넘어간 다음에 좌변을 흙이 두고 끝내기가 됐을 때 흙이 우세하다면 백이 지금 버텨가는 것이 흐름이 맞고요.
여기를 넘는 개가는 흙이 조금이라도 두터울 것 같아요. 이쪽이 워낙 큰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넘고 흙이 좌변 끝내기 먼저 하고 흙이 선수로 끝내기를 하게 되는 흐름이라면요. 일곱, 흙이 좋아요. 여덟,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끊는 수까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뚝 끊기는 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하나 슬쩍 늘어서 물어보고 이쪽 끝내기 하고 뭐 그 다음에 끊어간다든지 끝내기 승부로 가면 흙이 두텁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결국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 건너갈 수 없고요. 네. 나중에 늘어도 뭐 이렇게 받아서 변화를 구할 수는 있지만 당장 여기를 끊어갔을 때 중앙이 두 점이 끊겨서 들어가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거든요. 우선은 좌변 쪽 끝내기도 흙이 먼저 선수로 해치울 수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물어가도 거기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끊어가면 두 점 움직이긴 어려운가요? 아니, 움직이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움직여야 거기 되나요? 버리면은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막는 끝내기를 하더라도 이쪽 네. 잡히는 순간 15점 이상 늘어나거든요. 마지막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둘, 뭐 이 두 점 살리러 가야 됩니다. 넷, 날일자를 한다든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찔러서 받는 편이 더 낫다고 보네요.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나은지 나은가요? 왜 낫죠? 이렇게 받겠다는 이야기로 생각되고요. 흙이 또 쓸 때는 손해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근데 백이 네. 막았을 때 이 두 점 덩치를 키워놨다라는 네. 뜻이겠네요. 네. 문제는 끊겼을 때 여기 단수 있고 이 두 점이 우선은 살아나가야 되고 네. 그런데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흙이 또 깔끔하게 선수로 정리가 되면 그것도 흙이 우세하거든요. 지금 백이 좀 과제가 많아요. 살기도 살아야 되고 흙의 모양에 좀 흠집도 남겨야 되고 마지막 하나, 둘, 셋. 급할 것 없죠. 흙의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끊어도 되고 먼저 끝내기를 해도 되고 사실은 지금 집으로 여기를 끊지 않고 끝내기를 해도 이래도 되나요? 네 이렇게 가도 흙이 우세하거든요. 네.
네, 그랬을 때 백이 뭔가 역습을 올까봐 그래서 여길 끊어서 선수로 깔끔하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깔끔하게 연결만 되면 그거는 그냥 흑이 알기 쉽게 이깁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는. 끝내기 쪽으로 향하는 윤찬희 선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최대한 꽉 틀어 막았네요. 아, 버틴 거죠. 사실 맛은 나쁘고 여기 패로 버틸 수도 있는데 여기 붙이고 이제 패로 또 버틸 남아 수 있는 있죠. 거죠. 지금 뭐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여다본 걸로 봐서는 술을 내려갈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떨까요? 글쎄요. 패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패감도 흑이 많아 보이고 혹시 네. 그냥 살기는 네. 어렵겠죠? 이거를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두어서 살면은 끝인데 네. 혹시 내가 못 본 묘수가 나오면 다 잡히는 순간에는 네. 누가 책임집니까? 뒤쪽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자, 바둑은 윤찬일 선수가 우세해 보이네요. 포스코 케미칼과 정관장 황진단의 마지막 대국입니다. 이창석, 윤찬희. 마지막 하나, 이창석 선수가 최대한 버텨가 보는데 윤찬희 선수가 끊어가지 않아요. 네, 이러면 이찬석 선수 입장에서는 좀 괴롭죠. 김 빠지죠. 네. 뭔가 끊어서 변화가 나와야 뭔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데 이렇게 상대가 변화를 없애서 이러면 좀 싫죠. 연결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윤찬희 선수가 여기 먼저 하나 들여다본 것도 그냥 들여다본 게 아니네요. 이게 또 좋은 수순이네요. 여기를 막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없을 때 이쪽을 젖혀 이으면 이거 끄내기 책에서 많이 배웠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쪽도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안 되고 여기 이 들여다보는 수가 없다라면 여기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수가 지금 교환이 미리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양쪽 모두 흙이 젖혀 이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둘 때 이 수가 먼저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죠. 안 받으면 수가 나니까. 하나, 이래서였군요. 네, 정교하네요. 그 사이에 그것까지 다 읽고. 다섯, 여섯. 윤찬일 선수도 올 시즌 좀 좋지 않은 성적이지만 오늘 바둑 보니까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중반, 종반 이쪽만 보면은 상당히 네. 괜찮은 모습이고요. 이 수는 거의 이겼습니다 수준이네요. 지금 막는 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도. 이 수는 그냥 중앙 쪽 두텁게만 처리되면 이미 집으로는 계산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것까지 그냥 선선히 내어줍니까? 2점도 지금은 내어줄 수도 있다. 여기를 그냥 뚫어가는 것은 이쪽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맛보기라는 맛보기라고 건가요?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백도 계속 버틸 것 같아요. 이런 거 선수 하고 네. 좀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잡고 네. 지금은 버티지 않고 그냥 여기 지키는 정도로는 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갑니다. 네, 딱 보이죠? 지금 뭐 패가 되면 흙도 부담일 것 같아요. 부담이죠. 이 패는 웬만하면 못해요. 만약에 이쪽을 끊어가는 패를 해서 여기를 네. 마지막 하나, 정면 승부로 패를 할 수는 없어요. 이 패를 지는 순간 좌변이 다 걸리니까. 다섯, 여섯, 일곱. 그럼 2점을 내어주게 네. 되는 건데요. 2점을 잡아도 이쪽도 지금 워낙 크고요. 백이 먼저 이런 거 선수 끝내기를 하고 2점을 잡아도 지금 집으로 이미 2점 잡혀도 흑이 이긴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벌어져 있군요. 네. 2점 들어가는 것도 상당해 보이는데 잔이 선수 확실한 계산서가 마지막 나온 것 하나. 같네요. 둘, 셋, 넷, 다섯. 네, 거긴 가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허허허, 재밌는 수가 나왔습니다. 정교한 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깜짝 놀랐는데 여기 끊기는 게 되면은 이게 무슨 수입니까? 네. 도서 잡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두고 붙이는 게 되네요. 못 붙여서 나가나요? 네, 몇 발짝 못 나가고 둘, 단수쳐도 이렇게 아, 바깥쪽으로 돌리고 다섯, 하면은 백이 잡히고요. 일곱, 이 수는 그럼 여덟. 이제 백이 살도록 강요를 하는 수예요. 여기를 두고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찔렀을 때 원래는 이제 2점은 그냥 깔끔하게 잡지만 이 교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느는 수까지 흑이 선수로 할 수가 있었죠. 방금 전에. 정교하게 또 득을 받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창석 선수가 나갔는데 이거는 지켜주더라도 하나, 몇 발짝 못 나가고 백은 다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선수로 이 2점을 살려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두고 상변을 살아두면, 상변을 받아두면, 네. 네. 백이 더 들어가기는 어려울까요? 네. 더 나오는 게 의미도 없을 뿐더러 위험해요, 자체로. 이런 곳들이 지금 선수고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그냥 상변 받아서 확실히 흑이 이겼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수를 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장 쉽게 두어도 열집은 확실히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변은 계속 받기가 싫은가 봅니다.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가장 무난하기는 한데 왠지 백에게 큰 선수 끝내기를 뭔가 당한 느낌이 들어서 괜히 이렇게 맞기는 싫고. 아, 네, 그러니까 이창석 선수가 또 먼저 찔러가네요. 그냥 받아두면은 뭐 집도 많고 받아도 유리한데 괜히 받기 싫은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 끝내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교환까지 해놨거든요. 네. 여기도 커요, 지금. 상변이 더 큽니다, 이쪽보다. 아, 네. 게다가 지금 흙이 자칫 뭐 손 빼기도 어려워. 손 빼면은 전체 사활이 걸려버릴 수가 마지막.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받아야 받아야죠. 되는 네, 건가요? 받아야 되면 지금 네. 집으로는 흙이 손해 봤어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은 얼마나 더 당했을까요? 그냥 받는 것과 마지막 비교해서는 하나, 둘, 셋, 16집 날 곳이 12집 선수 4집 이상. 약간 손해봤네요. 여기 젖혀서 이쪽 당하고 그래도 흙이 선수를 쥐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우변 넘어간다든지 네. 큰 끝내기 또는 지금 중앙 막는 것도 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가 또 있습니까? 노림수가 있나요? 그게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손해수거든요. 수가 안 난다면 네.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게 먹여치고 따낼 때 이렇게 두더라도 못 이어가잖아요. 여기를 백이 보태준 꼴입니다. 마지막 근데 막았을 때 뭐가 있다라는 네. 지금 셋, 이창석 선수의 다섯. 있다라는 여섯. 건데 뭐가 있죠? 막았고요. 네, 막았고요. 뭐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없으면 손해봤죠. 지금 어차피 좀 모자라긴 하지만 여기 둔수는 또 손해봤습니다. 단수 칠 때 어느 한쪽은 끊길 수밖에 없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장 단단하게 임창희 선수는 계속 두어가네요.
승리까지 만들어야 했던 형태인가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차이는 좀 줄어들었겠지만 눈에 보이는 실수, 손해만 보지 않으면 흑이 확실히 이긴 것은 두 선수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도 마지막 계속해서 하나, 어렵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네. 윤찬희 선수는 간명하게 다섯, 두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마둑은 저희가 종반 들어와서 봐서요. 이 판을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윤찬희 선수가 계속 우세했어요. 네, 우세했고 그 우세를 잘 지켜서 승리를 거뒀고요. 그래도 마지막 대국 윤찬희 선수가 정관장 황진단에게 1승을 보탭니다. 마지막 바둑리그 경기였는데 13라운드 4경기 모스코 케미칼이 정관장 황진단에게 전반전에 이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도 3대2로 가져갑니다. 변상일 최철한 선수에 이어 자 드디어 새로운 1승 멤버가 포스코 케미칼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던 5번째 퍼즐 이것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해결했다는 것이 네. 오늘 승리의 가장 이제 큰 좀 기쁜 점이겠고요. 김세동 선수가 그 동안에는 사실 좀 마음의 짐도 있었을 테고 연패에 늪에 빠져서 힘들었을 텐데 중요한 장면 또 중요한 승부에서 이창호 선수를 꺾고 연패 탈출과 동시에 팀에게도 큰 보탬이 되는 승리를 했고요. 네. 또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은 오늘 기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또 박건호 선수의 연패가 또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숙제도 남은 셈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리그가 끝나고 집에 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항상 김세동 선수를 뒤에서 마주쳤는데 네. 그 괴로움에 사무쳐 있어서 아. 말을 쉽게 걸질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그 패배했을 때 그 승부사의 아픔이란 네. 사실 곁에서 지켜보시면 네, 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픔이라는 것은 사실 참 괴로운 거죠. 승부사의 네. 숙명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창호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분 좋은 1승 그리고 팀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두면서 또 3연패도 탈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승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하위권에서 이제 중위권으로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불씨를 좀 살려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6승 팀이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다음 네. 라운드 이제 내년에 펼쳐질 다음 라운드에서 또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년이라는 말에 좀 깜짝 놀랐는데요. 아주 마지막을 기분 좋게 장식한 포스코 케미칼 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드디어 연패를 탈출했어요. 소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 시즌 좀 팀으로서나 선수들 개개인으로서 조금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마지막 화를 잘 그래도 마무리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오더를 보니까 리턴 매치가 3판이나 성사가 됐는데 혹시 제출을 하면서 좀 예상을 하셨었나요? 글쎄요, 뭐 오더는 항상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제대로 맞춘 적은 하나도 없어요. 예.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마이크를 쥐고 있는 김세동 선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연패 탈출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그동안 좀 많이 죄송했고요. 다행히 제가 이기고 팀이 이겨서 그나마 좀 짐이 많이 내려놨어요, 이번에는. 네, 그 6연패를 하는 동안 좀 아픈 기억이겠지만 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연패 악몽이었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연패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던가 하는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실 뭐
따로 노력을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대국 사실 좀 안 나갔으면 했어요. 그 정도. 네, 참석 안 했으면 했고 좀 네, 감독님께 따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는 좀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우연히 또 자주 이렇게 있는 기회는 아닌데 또 이번에는 좀 자주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연패를 끊어서 그냥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이 김세동 선수가 그 말하는 그 순간순간에 한숨에서 그동안 얼마나 그동안의 괴로웠는지가 마음고생. 네, 저도 뭐 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네, 승리 축하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참가하는 데는 문제 없겠죠? 이제 뭐 어떠세요? 제가 연패를 끊었으니까 이제 태곤이 형도 그렇고 다시 또 건호도 그렇고 좀 힘을 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제가 듣기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매주 회식, 리그 끝나고 매주 회식을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희는 회식은 따로 하지 않고요. 선수들 개개인이 대국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각자 해결하고 오는 편이고요. 네, 끝나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난 뒤풀이는 가끔 합니다. 예. 네, 오늘도 그러면은 좀 준비가 되어 있을 예. 것 같은데 예. 기분 좋게 또 회식을 뒤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송년회도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해야죠. 예. 네,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는 특별히 안 했지만 뭐 이겼으니까 오늘 기분 좋게 해야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2019년 시즌이죠. 2019년 마무리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인데 새해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새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하고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 한 해 좀 포스코 바둑 팬 여러분들께 좀 실망을 시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내년에는 더 부상하는 포스코 케미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쎄 뭐랄까요. 이 김세동 선수가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동안 또 얼마나 괴롭고 네. 또 이겨서 얼마나 기쁜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좀 부가치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이 자, 마지막 승리를 거두면서 5승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13라운드 4경기가 끝났는데 순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이 드디어 연패를 탈출하면서 5승, 홈앤쇼핑과 같이 나란히 5승인데요. 네. 아직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내년이 중요할 것 같고 6승팀이 많은데 아직 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뭐 혼돈의 중위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자, 이제 2019 시즌은 끝났습니다. 2020 시즌 시작하는데 14라운드 정관장 황진단과 홈앤쇼핑, 셀트리온과 화성슈퍼리오, 또 포스코 케미칼은 수련 합천을 만나게 되고요. 킥스는 사이버로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13라운드가 끝이 나니까 이제 KB리그도 5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2019년이 벌써 갔다는 게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네. 목준석 의원도 한마디 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네, 그동안 뭐 KB리그 그리고 바둑, 한국 바둑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뭐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한국 바둑이 더 힘을 내고 또 더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말 마무리 네.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리그 목준석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